안녕하십니까. 올고든 방송 강원 도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전해드리는 도민방송 강원의 소리입니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강원의 소리 방송 임직원은 늘 최선을 다해 허튼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살가운 방송, 즐거운 방송, 그리고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요즘 날씨 정보, 그야말로 세분화되고 또 생활 밀접 날씨 정보까지 알 수 있는 시대죠. 그러나 예전엔 각 학교 또 공공기관, 이런 화단에 바람의 세기, 방향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풍향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추억의 물건이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측정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을 풍향계라고 한 것은 디지털 시대를 한번 거슬러보자 이런 뜻이 아니고 아날로그 감성으로 강원도 곳곳의 흐름 그리고 도민의 생각들을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또 전달해드리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풍향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첫 방송의 주제가 도암댐 방류와 강릉 남대천 문제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왜 다시 이 문제가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 또 향후 방향은 어떻게 정제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선거일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선거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될지 반영되지 않을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시점에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대천 살리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셨죠. 강릉 수력발전소 성산면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기세남 전 강릉시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시민단체들을 돕고 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전국이 한 757일간 계속되고 넘었는데, 네. 어떻게 건강이나 이런 데는 이상이 없으시고, 예. 저는 다행히 코로나를 비켜갔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강원의 소리 첫 방송 첫 손님입니다.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영광스럽고 또 첫 테이프를 끊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다소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또 우리 기세남 의원님의 또 특유의 유머가 있으시니까 기대해보고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먼저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릉 남대천과 도암댐. 어떤 연관성,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도암댐을 만들기 전에는 남대천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80년대 정부 정책적인 사업에 의해서 도암댐을 만들고 그 유역을 변경해서 한 15km를 물길을 돌려서 한강으로 유입되던 물을 남대천으로 돌려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신재생 발전소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남대천을 유입이 되면서 2001년도까지 발전을 한 10여 년 했는데 10여 년 하면서 삼양축산 축산 단지의 폐수들이 도암댐에 많이 유입되면서 남대천이 많이 오염됐죠. 네. 그래서 그 오염 때문에 강릉 시민들이 그 도암댐 발전을 중단시킨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그 남대천이 좀 건천화되어 있다 그러나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 도암댐이 결국은 이제 방류를 하지 못하고 또 시민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나쁘게 생각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오염원 관리가 좀 문제가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상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상태는 도암댐 그 상류 지역에 있는 그 축산 단지들, 삼양축산이라든지 한일목장, 네. 크고 작은 축산 단지들이 많이 축소돼 있고, 네. 또 대골령 면이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서 네. 생활 오수들을 이제 정화시킬 수 있는 그 시설이 또 많이 네. 대형으로 갖춰져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20년 전보다는 수질 상태가 아주 많이 좋아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중간에 대굴령이라는 말이 나와서 굉장히 반갑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비단 축산 문제, 축산 오폐소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예, 또 그 고랭지 밭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예, 이런 부분도 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비점 지금 현재 축산단지 폐수하고 생활하수들은 많이 저감 대책이 강화됐고 또 환경 그 법이 강화돼 가지고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됐는데 고냉지 밭에서 뿌려지는 비점 오염물이라고 네. 할 수 있죠. 비료라든지 이런 그 인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예. 이런 성분들이 우수에 비가 왔을 때에 도암댐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7, 8월 달에 네. 장마 때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들도 한손에서도 많이 저감 대책을 강구를 했고 네. 환경부나 또 농림부에서도 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점 오염원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도암댐의 그 수계를 보면은 정선군의 그 송천 수계하고도 직접적인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래 물길은 네. 송천 수교를 해서 한강으로 유입되던 그렇죠. 그런 그 물길이었는데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역 변경을 해서 네. 물길을 돌려가지고 발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제 그 도암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선군 또 평창군 나가서 영월군까지도 좀 관련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3개 시군, 4개 시군이 모여서 협의할 그 필요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까 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최초로 국가의 정책적으로 이 도암댐을 만들어서 물길을 돌리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최초 댐을 만들 때 정선, 평창, 영월, 강릉 뭐 다 협의해서 결정이 돼서 네.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상치 못했던 축산 폐기물이 남대천을 오염이 시키기 때문에 시민들이 중단을 시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선 쪽에서는 하류 지역에 가깝다 보니까 네. 그 도암댐에 오염된 물이 정선군으로 유입이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 또 원래대로 그 물길을 원래대로 보내라. 네. 수리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선 같은 경우는 영향권이 한 3% 내지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좀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정선군이고, 네. 평창은 뭐, 그 오염원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원인 제공자고. 제공하는 예, 예. 입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지방 정부끼리 서로 협의는 해야 된다. 네. 서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한강 수계 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강 수계 기금하고는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수력 발전소 발전처? 발전소 네. 여기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한강 수계 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제가 뭐 종합학견 그 법률 부분에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현재 이 송천 수계 물로 한강 수계에 대한 영향, 뭐 그런 것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군요. 네,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 강릉, 그러니까 도암댐의 물을 네. 강릉 쪽으로 방류를 해서 자, 오봉댐을 거쳐서 이제 수력 발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자, 오봉댐이 강릉 시민들의 상수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상수원 보호 문제하고 이 문제는 좀 연관성이 아주 깊어 보이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제 사실은 2001년도에 발전이 중단됐지만은 네. 예, 최근에 이제 확인해 본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볼 때 네. 의외로 네.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아, 예. 강릉시의 자문위원인 모 교수가 저희한테 전화 와서 저 도암댐이 오봉 저수지에 유입이 되느냐 이렇게 네네. 묻더라고요. 그 얘기는 강릉시를 자문해 주는 교수가 저 도암댐 물이 우리 식수인 오봉 저수지에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아, 예.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거의 모를 것이다. 모른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예.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이 오봉 저수지는 지금 1,445만 톤 정도 되는데 예. 저게 최초 만들 때에는 농업용수로 주용수로 그렇죠. 계획이 됐지만은 이제 음용수 우리 생활용수하고 그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농업용수 외에 하천수계를 남대천을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최소 0.7톤 정도 물을 보내야 되는데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도 지금 다 충당을 못하다 보니 네네. 강릉 남대천에 물을 전혀 못 보내주고 있는 아, 상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그 2005년도인가요? 이제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네. 자, 저기 남대천을 뭐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위에 이제 도암댐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게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건천화가 진행되어 왔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거를 경제적으로 활용하자. 자, 이런 방법상의 문제가 지금 이제 제기가 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암댐 방류를 주장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참 이게 딱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네. 강릉시의 현실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봉 저수지 가지고는 네. 지금 물이 부족해서 사천 저수지의 물을 강릉시로 지금 끌어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생활용수도 부족한 실정이다. 남대천 수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놓여 있는데 물 부족한데 우리 강릉시가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이 시점에 네. 저 도암댐에 물을 받지 않았을 때 저걸 그는 원래대로 수리권 주장하는 정성군을 흘러보냈을 때 네. 우리 강릉시의 미래가 물 문제가 없겠는가 생각해 보면 물 문제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도암댐 물을 하천 유지 용수라든지 네. 농업 용수, 공업 용수를 쓰고 오봉 저수지는 순수하게 식수로 생활 용수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미래 강릉을 위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집약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도암댐이 방류를 해도 괜찮은 수질이냐, 또 그 물이 흘러왔을 때 남대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남대천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것이 그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만약에 그대로 동해로 흘러 들어갔을 때는 동해 생태계도 그 해안 생태계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문제인데 결국은 비용 측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용이 큰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처럼 남대천 건천화를 그대로 두고 이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지금 흘려 보내도 또 방류를 해서 우리들이 뭐 생활용수 또 공업용수 이런 걸로 사용을 해도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용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데이터 분석을 네.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지금 우리 강시 안에 화력발전소를 인접하게 지금 그렇죠.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저건 이제 저개발 국가들이 추진하는 정책인데 강릉시는 신재생 에너지를 표방하는 네. 그런 정책들을 MB 정부에서 경포 쪽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정반대되는 화력 발전소를 네. 유입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 도암댐 이거 강릉 수력 발전소는 이제 완벽하게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어져 있는 예, 그런 그 수력 발전소인데 그거를 그냥 버린다는 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네. 경제적으로 본다고 그래도 이제 한수원 입장에서 볼 때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 강릉시로 본다고 그러면 남대천 수계를 또 그 농업용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공기업이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세수 확보도 할 수 있고 세수 또 확보, 예. 그 한수원에 있는 공기업에 있는 가족들 직원들 수백 명이 와 있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네. 우리 경제적인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유무형적으로 우리 강릉시로 볼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시가 농어촌공사에다가 매년 그 수십억 원의 물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도암댐 방류를 통해서 강릉 남대천의 수계가 정상화된다면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원수대를 20억씩 주면서 20억씩 넘는 돈을 주면서 네. 우리가 저 물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먼 훗날 네. 상당히 후회할 정도의 그런 네네.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지금 이제 그 대표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 기세남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효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되는 시각이 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역사회 지원을 명분으로, 그러니까 수력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지원금을 명분으로 도암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변질되거나 우선순위를 무시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들이나 여론들도 뭐 꽤 상당히 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동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네. 물론 이제 발전소 지원 지역에 대한 사업, 네. 그다음에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차지하고 네. 저건 국가적인 부분이나 지방정부 다 어떻게 하는 게 국가의 이익이고 지방의 이익이냐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네. 저 댐은 활용하는 것이 맞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성산면 입장에만 이제 국한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국가나 지방정부, 광역정부들이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 강릉 네, 네. 또 강원도를 위한 길인가 그 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발전하는 것이 맞다. 네. 이제 그렇게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 기세남 의원님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은 기준과 원칙, 자, 그런 부분에 아주 조금의 타협도 없는 이런 의정 활동을 이제 해오셨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시민들이나 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건가 이 방법론을 잘 알고 계신다는 이런 뜻과도 일맥상통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도암댐 수질이 과연 개선됐느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론화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시민들과 함께 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암댐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되었는가 이 수질 검증을 한번 해보자. 시민들 다 참여하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한번 공론화 시켜보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 이 실상, 네. 현 실태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많이 알려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 실태 속에서, 현상 속에서 문제점이 도대체 뭔지, 네.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뭔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시민들하고 함께 찾아가는 토론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들 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 네. 그런 것들이 충돌이 되더라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이제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기사람 공동대표님은 지역 정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로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하루 전에 그 MBC에서 국민의힘 그 두 대표, 그러니까 경선을 하는 두 대표를 모시고 토론회를 했는데 네. 이 문제가 저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 문제를 회피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뜨거운 감자일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치 선배로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 의원님께서 내가 한번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서 볼게 뭐 이런 생각은 또 안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민단체 이름으로 네. 그 출마 대상자들에게 이 남대천 도암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하는 답변을 네. 준비해서 아마 며칠 내로 네. 발송할 겁니다. 네, 네. 적어도 지금 이제 아쉽게 그런 그 공론화장에서 강릉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외면했다. 그건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네.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본인들이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네. 그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네.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법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아서 결정해 가는 것이 맞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적어도 강릉시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지도자들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표현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처음 의정 활동하실 때나 지금이나 목소리도 안 변하시고 말씀하시는 때 모습도 안 변하시고 모습도 안 변하시거든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동안의 피부를 가질 수 있는 이것도 뭐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생각은 뭐 지금 70대인데 네. 생각은 한 30대 생각을 갖고 네. 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젊어지는 네, 시절이에요. 그런 비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네. 안 되는 거는 네. 대통령이 와도 되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서민들이 와서라도 반드시 돼야 되는데 네. 우리 강릉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과거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도자들이 일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그런 문제는 좀 타파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 오늘 말씀의 이제 요지가 이거 같습니다. 협의는 하는데 협의는 누구와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단 그 공론화되는 그 과정에 있어야지 뭐 이거를 우리가 굴복한다든지 내준다든지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그 우리 강릉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 무관심이 사회악이라고 그럽니다. 이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일터로 뽑아주고 선출직들 시장이나 의원들을 뽑아놓고 어떻게 우리 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감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시민들에게 꼭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강릉 이 도암댐 문제, 남대천 문제는 정말 우리 강릉 미래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또 내용의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봐 주시고 남대천 수계가 항상 좀 맑은 물이 수량도 풍부하고 수질도 깨끗한 그런 그 남대천을 시민들이 공유하면서 강릉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요. 또 이 차지에 좀 선출직 시장 출마자들 도의원 시의원들 출마자들을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정직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시민들 앞에서 네. 정책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들을 정직하지 못하게 상황에 따라서 변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어렵더라도 아까 말씀했던 이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래도 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선출됐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릉수력발전소 성산면협의회 공동대표이신 전 강릉시 의원 기세남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도암댐과 강릉 남대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중요한 것이 정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첫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풍향계 말 그대로 흐름을 짚어가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송이기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은 또 찬성과 반대는 시청자, 강원도민 그리고 강릉 시민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풍향계 진행자 이재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